네, 한동희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요. 네. 뭔가 확인할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좀 최근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체크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13일과 14일이 변곡점이다. 이 물가 때문인가요? 네, 수요일과 목요일인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네.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확인해야 될 것들이 아마 잘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7월 달 자체가 지수만 보면 좀 어렵긴 할 것 같은데, 네.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시장이 좀 어려운 이유가 이 물가 지표인 것인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먼저 보시죠. 왜 제가 13일부터라고 했냐면 미국의 물가 지표가 이제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날 밤 수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밤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지금 파월 의장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CIE가 발표가 되는데 이 CPI는 지난번에 8.6이 나왔을 때도 사상 최고치가 나오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게 나온 거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시장에서 8.8에서 8.9까지 거의 9%에 육박한 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거보다 작게 나온다면은 시장은 상당히 환호할 텐데, 실제로 8.8에서 8.9가 나온다면은 시장은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를 좀 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확인할 게 CIE라고 하는 연준에서 2020년도부터 직접 만든 지표인데요. 그것도 지금 사상 최고치로 나올 것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어서 그게 어쨌든 예상했던 대로 높게 나온다면은 아마 시장은 7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 FOMC 회의 전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7월 26일에서 27일까지 이게 이제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에 어떤 숫자를 공개할지 그걸 가지고 이 물가 지표를 갖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것만 본다면 안 좋지만은 지금 당장은 미국 가솔린 같은 경우가 지난 주말 앞두고서 2008년 이후에 최대폭 하락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미국 가솔린이 지금 $5가 넘었었는데 이번에 3.1센트가 하락하면서 4.72달러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만 보면은 최근에 많이 내려와 있기도 하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사실 지금의 어떤 물가 지표는 그러니까 물가 지표를 만드는 그런 지표를 본다면 상당히 좀 인플레 고점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달에 확인할 게 6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6월 데이터 갖고는 사실 이 인플레 고점 시장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림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CPI 지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선 같은 경우는 예상하는 그림. 인플레가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이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그 CPI를 볼 수 있는 이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도 올라갈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내려올 것을 보는 건데 어쨌든 이 점선은 어디까지 전망일 뿐이고 우리가 딱 진짜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요일 날 발표할 CPI거든요. 그게 높게 나온다면은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갖고는 인플레 고점 시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어떤 무조건 인플레 고점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힘든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7월 말에 FOMC 회의 할 때까지는 실제로 높은 숫자 나온다면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일과 14일이 고점이 있다는 건데 어차피 이것만 보면 그렇고요. 하나 더 보시면 지금 7월 달의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유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월 달과 6월 달에 급등하는 유가가 지금 7월 달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를 8월 달에 확인한다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그 인플레 지표가 상당히 내려와 있을 텐데 아직까지 7월 달에 끝난 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 진짜 다음 주부터라도 어떤 유가가 급등한다면 또다시 인플레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인플레 고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상했던 좀 그런 높은 수치가 나온다면은 시장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그 현금 여력도 좀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좀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기를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표는 충격을 줄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어떤 그 전달의 데이터를 갖고 이제 뭐 금리를 올리던가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달 데이터는 높을 수밖에 없고 사상 최고치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어떤 예상 데이터를 갖고서 이제 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6월달 데이터 갖고 7월달 FOMC 회의에서 인상하게 되면은 빅스텝을 하겠네요. 빅스텝이 아니라 지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나서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좀 환호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안 하니까. 근데 할 때까지는 어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계속 좀 시장에 존재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거래일에 뉴욕 증시에서도 고용 지표가 좀 잘 나와서 그쵸. 아,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연준 의원들은 좀 발언을 세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잘 나오니까는 네.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이 되겠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아. 그 가능성이 더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 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나서 모를까. 하기 전까지 시장이 환호해서 급등한다? 그건 좀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들의 희비도 좀 나뉘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외치던 종목이 있었어요. 네. 바로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많은 네. 분들이 리뷰하고 계시던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난 거래 소개해드렸고 하루 만에 지금 수익이 19% 넘게 난 상황이에요.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도 뭐 좋은 흐름 나왔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의 중심을 보시면 지금 주말 동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다. 다음 달에는 뭐 30명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13일 날 이제 이 방역 당국에서 이 거리두기도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정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백신이라든가 뭐 치료제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도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제가 목표가를 8,900원 잡아놨는데 지금 8,900원 올라와 있고요. 장중에 이제 20% 훨씬 넘어가면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샤페론 지분 보유하면서 샤페론에 이 코로나 이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 오늘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이런 코로나 관련된 백신 뭐 이런 종목들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넘어섰기 때문에 수익신을 보되 지금 구간에서는요. 지금 이제 8,000원 정도로 이절가 잡고서 한 절반 정도 수익 매도 하시고 남은 거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덱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그다음에 이 자리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덱스터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을 했지만 덱스터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세가 잘 나오고 있죠. 장중에도 큰 흐름이 나왔었고요. 지금도 한 4, 5%대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는 건데 역시나 지금 A스토리가 콘텐츠로 주목받으면서 지금 저점 대비 거의 2배 올랐거든요. 이 콘텐츠가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메타버스까지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반기 낙폭이 심했던 그런 성장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덱스터도 여전히 목표가 18,000원까지는 보유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그 전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일동제약인데요. 오늘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고 일동제약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이 팍스로비드 건데 일동제약에서 지금 이제 이 새로운 치료제 개발하고 있고요. 다음 주 20일 날 일본에서 긴급 승인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지금 이제 긴급 승인 서류 제출해놨고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 확진자가 가장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5월 달에 3상 그 임상 완료가 투여가 다 끝났거든요. 데이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질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일동제약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역시 목표가 45,000원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금생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좋은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좀 이 코로나 쪽에서 확실한 종목 하나 하고요. 정책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제약까지 정말 저도 주말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걸 보면서 네. 이것도 재유행하는 거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일단 먼저 시장에서는 유행이 재발했습니다. 그렇죠. 과연 오늘 장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지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키워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예고드렸다시피 하나는 코로나 관련주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2주 전 대비해서 더블링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전에는 100 몇 명대에서 왔다 갔던 그런 확진자가 지금 4,500명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거의 일주일 전 대비해서 더블링으로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떤 그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 기사를 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관련 종목들을 보면 7월 달 얼마 되지 않았는데 7월 달에만 40% 올랐다. 그만큼 어쨌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는 또 백신을 개발하는 뭐 그런 기업들이 지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으로 거의 한 50% 올랐고요. 신풍제약, 그다음에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 에스테바이오센서, 시젠 뭐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시 확진자가 재발할 경우에는 그동안 좀 그 상반기에 죽어 있었던 그런 성장주들이라든가 이런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고요. 워낙에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들어가도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 중에 아직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 말씀드릴 거고요. 내용을 좀 보면은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요, 하루 확진자가 30명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3차 접종을 한 지가 꽤 시간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면역력이 약화되고 있고요. 휴가철 되니까 이동 많아지고 있고 모임이 증가하면서 점점 더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금 그 B5라고 하는 이 어떤 그 면역력이 상당히 또 강한 어떤 오미크론의 그 하이 종인데요. 그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정부에서 이 방역 강화 발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몇 달 간격으로 지금 새 변이가 나오면서 전문가들은요, 이 코로나 재유행이 앞으로 몇 차례 반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이 변이가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새로 나온 이 새로운 종은 이 면역 회피에 또 최강인 점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역시나 또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걸로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연속 2만 명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치료제 백신 중엔 어느 쪽, 진단키트 쪽엔 어느 쪽? 치료제죠. 치료제 관련이라고 하네요.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오랜만이네요. 네, 주가 보면은 뭐 치료제 기업들이 많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 네. 아직까지 바닥에 있고요. 일단은 이 현대바이오를 보게 되면은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임상 2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2상에서 1라운드가 완료가 됐는데요. 1라운드 투여 완료가 됐고요. 별다른 부작용이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치료제 2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보는 건데, 조만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그 데이터 안정성 모니터링 위원회가 그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서 임상 2상에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 현대바이오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사용하는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팍스로비드인데,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근데 그것은 지금 내성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근데 현재 현대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코로나의 어떤 게임 체인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이상 결과가 지금 중간 결과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사실 일동제약 같은 경우,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현대바이오는 6월 달에 주가가 한번 쭉 빠지고 나서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 가격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친다면 상당히 과대한 보인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 중에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거든요. 그 경우도 보면은 지금 치료제 원료를 공급하는 건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상을 중간까지 거의 지났기 때문에 또 중간까지도 지금 효과가 좋다, 또 안정성에 대해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전 고점이었던 3만 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를 24,0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현대바이오였습니다. 3만 원까지 좀 목표가를 높이 책정을 해드렸고요. 네. 손절 가격은 24,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치료제 관련주고요. 두 번째는 약간 정책 테마라고 네. 하셨잖아요. 정책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책으로 키워드 보도록 하죠. 네.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는 13. 요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이거 저희 아까 했었잖아요. 키워드 했었잖아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원고를 잘못 준 것 같아요. 아, 이거 혼나셔야겠네, 이거. 알겠습니다. 네. 잘못 준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원전이거든요. 왜냐면 원전이 사실 그 모멘텀이 거의 비슷한데, 네. 새로운 모멘텀이 하나가 추가가 돼가지고 그 추가된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요걸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체코하고 폴란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영국이 새롭게 이제 어떤 그 원전을 짓기로 하면서 우리나라 이 K 원전에 좀 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급이 방한한다 이런 내용인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즉 영국의 산업부 장관이
다음 달 말에 방한을 합니다. 쿠아탱 영국 이 기업 에너지 산업 전략부 장관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그 바라카온을 성조로 건설했고 어떤 그 경제적 그러니까는 금액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하게 좀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영국 산업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찾는 것은 어떤 K1들의 기술을 인정했다. 특히나 경쟁 국가 대비해서 경제력 1등이다라는 건데요. 이 경제력 1등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이 킬로와트당 건설 단가가 미국이 1만 1,638달러, 가장 높습니다. 미국이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7,800달러고요. 중국이 4,600달러, 러시아가 5,200달러.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정치적 입장에서 영국에 다 제외를 하고 있는 거고요. 프랑스하고 미국이 그나마 경쟁 국가인데 영국에는 지금 프랑스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거로 다 했다가는 어쨌든 좀 그 안 좋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우리의 킬로와트 단가는 3,700달러라서요. 미국,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거의 뭐 3분의 1 정도의 가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다녀오면서 원전 세일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만나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어떤 원전 세일들을 좀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영국의 산업부 장관이 뭐 이 원전 세일즈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달에 이제 우리나라를 방한하고요. 그다음에 체코 상원 의장이 이끄는 경제 대표단도 우리나라 국내 방한하기 때문에 체코는 8조 원 규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원래는 이번 연도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체코하고 폴란드였는데 여기에 지금 원전의 영국의 새로운 원전까지 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커졌다. 그리고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잔실수가 조금 있으신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네. 일종홀딩스라던가 뭐 국정약품으로 수익 내주셨으니까 예. 넘어가 주시겠다고. 근데 이게 뭐 제 실수인지는 잘 봐야겠는데 어쨌든 뭐 사고 났으니까 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떠넘기려고 했는데 네. 또 이렇게 확인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그럼 원전과 관련된 두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네. 자, 아직 시세가 안 난 종목인데요. 서전기전? 서전기전. 수배 전반으로 제가 소개를 몇 번 맞아요. 시켜드렸어요. 네. 근데 주가가 이제 한번 세게 올랐다가 지금 좀 어느 정도 이 저점 구간에 와 있는데 이 원전 관련주가 최근에 올라가다 말고 하는 건데요.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이 고조압 수배 전반 및 자동 제어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1차 측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배전반 들어가는 건데 이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진이라든가 해일 이런 게 났을 때 이게 뭐 파괴가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Q클래스 인증인데요. 이 Q클래스가 원전 쪽에서는 최고 분야의 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전기전의 수배 전반은 이 Q클래스 인증을 획득을 해놨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떤 지진이라든가 이 자연재해의 안전한 제품, 이게 확실해야 이제 어떻게 보면 원전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수배 전반 기업이지만은 가장 안전한 제품의 수배 전반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서전기전이다. 이거는 원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신재생,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다 들어가는 건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전기전을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원전 관련주들이 좀 오른 적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을 살짝 깨고 내려와서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사실 원전 관련주가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기는 살짝 힘든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온 것도 위주로 접근하신다면은 어떤 단기 수익은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일단은 11,500원까지 정보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8,9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가 10,000원일까요? 11,000원일까요? 11층일까요? 여쭤보셨는데 저희 네. 11층으로 됐습니다. 11,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네. 손절 가격은 8,9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이 좀 뒤숭숭할 때 그쵸. 그거와 연관 없이 뭔가 이슈나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두 가지 소개해 드렸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네. 시장 자체가 시원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떤 종목별 장세가 좀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 같아서 오늘도 좀 종목을 좀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하시는 다양한 방법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